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먼저 한 가지 공지해 드릴 말씀은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양밥 내지는 이 소위 귀신밥이라는 거를 먹이는 그 원리, 필요한 기운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고요. 풍수상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정통 사주명리 영역이 아닌데다가 나중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일 듯 해서 부득이하게 그 영상은 제가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현업술사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잠깐 올려져 있는 사이에 저랑 인연이 닿아서 제 채널에 그 영상을 뭐 보신 분이라든지 다운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나중에 사주명리학을 좀 깊고 폭넓게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석패는 하셨지만 다시 재기가 가능하신지, 다음 대선 주자로 대권 주자로 등판을 하실 수 있는지, 인생 흐름은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아시는 분한테 이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니, 안철수 씨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 영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이미 약속한 대로 이재명 후보님의 재기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아니, 안철수 후보, 아니, 안철수 씨 병원연에 운이 상당히 좋다 그러시는데, 대통령이나 후보나 아니면 대권주자나 뭐 이렇게 관 쪽으로 이렇게 대발을 하려면 일단 육친상의 관성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병호대원은 이분한테 상관대원이고, 상관대원이 흉하다고들 우리 공부할 때 많이 그렇게 배우는데 어떻게 상관대원에 대발을 할 수가 있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주를 풀어내는 방식에는 관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그렇게 봤냐면요. 이분이 요번 대원이 무신대원이고요. 요 무신대원. 이 다음 대원이 기유대원이에요. 그러면 이 앞으로 한 거의 20년간 흘러가는 대운이 신유대운이잖아요. 이 신유가 바로 관성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이란 거는 그분이 그 대운 중에는 처하는 삶의 환경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은 53세 때부터 한 72세 때까지 큰 20년간은 환경이 관성의 환경으로 이미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럼 대운에서 환경상으로는 이미 관성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관하고 관련된 그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병호대운이 관성 운인 세운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이미 20년간은 관성의 이 환경의 영향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호대원이 상관운이긴 하지만 어디서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냐? 어디서 이
이게 나온 기운인가? 이 사주 안에서 일단 찾아봐야죠. 보면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암법상으로는 이미 이분 시주 추론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요 병술이라는 태어난 시간대 기운을 간직 기운을 중점적으로 쓰는 인생의 흐름 때 이미 이분은 진입하신 상황이라서요. 이 병화가 여기에도 있고요. 이 병술의 병화.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요 인목 속에 요 인목 속에 지장간으로 이미 병화가 있는데 그 병화가 지장간 속에 있는 그 병화가 이거를 지장간이 투출했다 그럽니다. 사주 명리학상으로는 투출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화 자체가 인호합, 어미합 이러면서 오수합 이러면서 완벽하게 이분 사주 안으로 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관성대운 중에 정치인한테 상관이라는 것은 식상이라는 것은 활로예요. 재성은 그 펼치는 무대고요. 그리고 또 이 식상은 자기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짜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분이 병오년에는 만약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 개묘년 그 다음에 여기 개묘년 내년이죠. 그 다음에 을사년 요 두 번에 이게 요동치는 기운을 잘 마무리해서 넘기면 이 대선 하루 전에인 이 병오대원 중에는 완벽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화기운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리면 화국을 짜버리면 사주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불타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화기운을 컨트롤을 못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이게 명예를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흑자부도 적자가 아니고 흑자부도를 당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분 태어난 시가 어제 출연한 대로 병술시가 맞으면 이 술토라는 게 불을 관리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은 이 술토 안으로 다 담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 불을 일단 브레이크 작용을 해주는 게 이 사오미 이 불의 창고인 미토고요. 그 다음에 묘고죠. 화고. 이 술토가 완전하게 이게 컨트롤을 해내기 때문에 이 병오대원의 이게 어마무시한 불이 활활 타올라와서 세력을 형성해도요. 이분 사주에 큰 타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요 병화가 대운 중에서도 이분이 이 신유대운이 아니어서 관성대운이 아니다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20년간 대운에서 관성은 보장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관성 타이틀 기운은 끊임없이 20년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식상, 후배, 자기 이 발판이 되는 그 진로, 이 조직 발판이 마련되는 게 이 판이 완전히 짜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선 병오년에 이분은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주자로 완벽하게 이 세를 얻어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화는 어디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장간이 어디서 투출했냐가 중요하다고. 여기 시주에서도 이 병화가 그대로 존재는 하지만요. 일단은 이번 사주에서 연주의 인목이잖아요. 요 국가자리잖아요. 요거 사회자리고 국가자리 인목, 사회자리 인목에서 이분은 병화가 튀쳐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을목인 입장에서 인목은 겁지어서 이분은 럭커극 사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 병화가 격국적 그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병화가 이게 시주로 투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겸격 사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생 전반전을 럭곡격으로 흐르다가 인생 후반전에는 이 상관격으로 흐르는 이 두 가지 격을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운하법에 따라서 격을 달리해서 쓰는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격국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는 합니다만은 저의 관법은 그래서 이 인목에서 솟아오른 병화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이 인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이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당. 그야말로 우리나라. 거기서 연주 국가자리, 사회자리에서 솟아올라서 병화니까는 이 병화는 병화 글자 또 자체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잖아요. 유일한 의미도 담고 있고요. 태양 자체가 공공성이고 제왕성이요. 태양 자체로도. 그럼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당의 유일한 존재로 태양처럼 떠오르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자,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다시 물어보신 말씀이 아니 왜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않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는 사주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궁합을 봐야 되는데요. 사주 전체 모양새와 궁합을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흘러가는 운도 일단 궁합이라는 것은 남녀 궁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사람 사이에 동업자 관계 궁합도 있고요. 직장 내 인간관계 궁합도 있고요. 이런 친구 사이 포함해서 선후배 사이 궁합은 어디다 다 적용할 수 있는 사주 명리학적인 어떤 논리자 관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게요. 이재명 후보 사주인데요. 이재명 후보 사주는 목, 화, 토, 금, 수, 역행해서 돌지만은 필요한 그 오행균이 사주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묘형 때리고 자유 기문 파 때리고 유술 천에 때리고 이러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파노라마처럼 이런저런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삶의 이 곤란함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파노라마 치는 그런 아주 격동적인 사주였어요. 모양새 자체가 이분은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요. 이 전에 그 사주를 풀면서 얘기했죠.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번듯한 품성, 번듯한 생각, 정품. 이게 인목이 나라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정품 자격증 내지는 아니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정품 증서, 나라를 대표하는 정품 자격증 반드시 이번 사주로는 2번은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쓰면 이제 나라를 대표하니까 총리급 이상인 거죠. 이게 이제 인목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니까 서울대 물상도 잡혀서 서울대 학위도 물론 한 2개 정도는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사주 모양새 꼴에서 이미 읽혀지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분 자체는 또 사주 모양 꼴 자체가 여기 술미형 치는 거는 이분이 의사로서 직업물상으로 대체해서 쓰고 계시는 거고 크게 사주가 이재명 후보 사주처럼 요동치는 이런 사주도 아니고 본인 그 품성 자체가 정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뭐 이렇게 격정적이고 뭐 한쪽으로 이 치우친 생각에 능하고 이러지를 않는 분이에요. 이 사주 모양 꼴 이분 이 사주상의 품성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사주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격정적이고 막 역동적인 게 아니고 좀 정적인 사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그 당선자 사주도 보면요. 여기는 금 목화토금수 중에 이 목기운이 약하죠. 예? 그 다음에 이 화기운도 약하죠. 요 인목은요 유사시에는 화로 변한 속성이 있어요. 인호수 삼합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철수 씨 사주에 이게 있는 인목이나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이
윤석열 씨 사주에는 좀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럼 윤석열 씨 사주 입장에서는 이 안철수 씨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필요한 기운들인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 사주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하냐? 요 금 기운이 부족합니다. 요 금. 그 다음에 수 기운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요 수. 응? 그런데 윤석열 씨 당선인 사주에서는 금하고 숙균이 좀 있는 편이죠. 숙균은 많아서 탈이지만. 그럼 서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면서 이 윤석열 당선인 사주도 사주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가. 이 신자진 삼합을 쳐가지고 세력을 왕성하게 이게 그 형성한 사주지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변화나 평지풍파가 심한 이런 상태 사주 모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서로 정적이면서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면서 서로 부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요 둘이는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되지만 요 오해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가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막 파노라마틱하고 격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이재명 씨 사주하고는 이런 기운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안철수 씨나 이 윤석열 씨는 사주 이 주파수라고 그럴까요? 사이클이라고 그럴까요? 모양새라고 그럴까요? 쓰임새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안철수 씨, 이거는 기운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씨가 이재명 씨 측도 만나고 윤석열 씨 측도 만났었는데 물밑으로 결국은 뭐 깨졌다고 얘기는 했지만 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씨 쪽하고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으니까 이 구체적인 그 내부적 의미는 모르지만 사실관계는 적어도 사주 명리학적 궁합 관계에서는 이런 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게 영상이 올렸다가 이제 내린 그 주 내용이 뭐였냐면은 윤석열 그 당선자가 왜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는가, 집무실을 청와대를 놔두고 관저까지 청와대 밖에다가 마련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뭐 모속적 얘기도 좀 하고 우리 그 민속문화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얘기도 길어졌을 뿐더러 사주 명리학의 이 본류를 좀 벗어난 얘기들이고 뭐 보시는 이에 따라서는 좀 혐오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태클을 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업술사로서 손님들 상담을 받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겹지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그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다운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주명리를 폭넓게 좀 더 하시다 보면 이게 참 요긴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떻든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광화문으로 가냐, 용산으로 가냐. 일단 이 광화문 쪽은 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에 당선된 대원이 이 갑오대원입니다. 이 갑오대원. 요 갑오대원이라서요. 요 갑오의 오화기운이 본인 시주에 개미시주에 오미합으로 이렇게 철커덕 들어오는 이런 그 대운작용 전체 환경 안에서 이제 올해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이 가까스로. 어쨌든 그래서 본인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금수장관격이라 반드시 이 따뜻한 기운이 이 화기운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야 대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광화문의 이 빛광자도 이게 화기죠. 그리고 광화문을 예전에는
이 임금이 이 업무를 보는 경복궁 근정전의 남쪽 문이라 그래서 남쪽 출입문이라서 남쪽은 화방이거든요. 오화방. 그래서 이거를 오문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했나 의도를 가지고 했나 안 했나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고자 함은 이 바로 오화 기운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사주 명략상에서 이분 사주상에서 이 풍습 기운으로는 좋은 기운을 취하고자 하는 의미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불이라는 게 화기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기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리 가려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이런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이리 가려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 집무실도 이 강화문 통이동이 있다 그래요. 통이동. 이 통이동이라는 게 뭐는 소통, 응? 사통팔달 소통해서 이게 올바를 넣지 않았잖아요. 올바르고 공평함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기운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역학 공부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건 자문을 받지 않았건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용산 뭐 국방부 청사 쪽 얘기가 나와요. 이 기운상으로 보면요. 영은요 토요 토. 영은 토. 영은 토입니다. 이 진토 영. 그리고요 이분이 지금 경진일주시잖아요. 경진일주. 경진일주는요 대표적인 이 경진 간지라 그러죠. 60갑자 간지 중에 하나인데 이 경진 간지는 대표적인 군인, 경찰, 검찰, 교육 쪽 간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윤석열 씨 사주가 아니고 손님으로 왔는데 딱 이 사주를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풀어내는 관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교육 쪽으로 하시면 한가닥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러면 갔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쪽 중에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분야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 사주 타고난 기운을 제대로 쓰시는 그러니까 고급지게 본래 기운을 좀 수준 있게 고급지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고 바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로 또 나오죠. 여기 신자진 삼합 이 짜고 있으니까 세력을 주변에 그 인맥관계도 좋으시고 이거 그 직장 내에서 세력도 상당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바로 칼제비로 가는 거예요. 칼제비. 요 자소가 칼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의사 칼제비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먹어요. 그럼 칼제비인데 군인, 경찰, 검찰이면서 칼제비다. 그럼 검사잖아요. 아닌데 칼제비다 그러면 이제 레벨을 높게 썼으면 산부인과 의사나 뭐 의사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경진 일주는 대표적인 군인, 경찰, 검찰, 교육 쪽, 뭐 학교 선생님 됐건 교사가 됐건 교수가 됐건 학원 강사가 됐건 교육 쪽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국방부로 간다 했잖아요. 국방부, 용산의 국방부. 용산의 용은 여기 진토고요. 요 진토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방금 그랬잖아요. 요 경진일주야. 군인, 경찰, 검찰. 군인, 국방부. 그리고 경진이 진토니까 용산에 있는 국방부. 그러면서 여기가 어딥니까? 신자진 삼합에 이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사령부인 거죠. 국방부 이게 그 컨트롤 타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자기 경진일주 기운이 뻗치는 곳으로 가버리면 이 본인이 요 오화대운에 대통령이 돼서 광화문은 이 방향으로 가면은
소통하면서 좀 탕평한 이런 형태로 정권을 운영했다는 이런 그 기운이 묻어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경진으로 가버리게 되면 자기 그 세력 진영 본진에다 벙커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광화문하고 용산하고는 정반대의 기운 작용이 일어나 버린 거죠. 자기 사주 기운대로 이 경진 일주 국방부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불통. 이 경진이 또 전형적인 괴강살이요. 그래서 센 직업들 군인, 검찰, 뭐 칼제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고집 불어가면서 자기 세력 기업에서 자기 세력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통팔달하는 이 오화의 기운하고는 공정의 기운하고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경진일주와 개강살인데 대표적인 군검경 교육관지고 이게 금수상강격의 신자진 삼합 수국을 형성하고 있는 사주라서 이게 외부로부터나 내부로 공격을 받아치면 카운터 펀치를 더 세게 날려버리는 이건 괴강의 기질이 있어요.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럼 불통이 돼버리면 이게 덕불장군의 자기들만의 이 정권 운영이 돼버리고 그러면 정권의 실패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저번에도 걱정했다시피 그 깨진 정권은 깨져서 돈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고 국민들은 힘들고 소통은 불통이 돼버리고 나는 실제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광화문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 나오길래 이거를 순수하게 이분의 사주상 그리고 운의 흐름상 시각에서만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런 기운의 작용을 받고 광화문으로 갔을 때는 저런 기운을 받고 애초에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그 얘기를 했던 광화문으로 가심이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 용산 국방부로 가서 자기 세력 뻥화 시켜버린다는 의미는 만약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좀 확산이 되고 그 다른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북한이 올해 좀 속속을 썩힐 텐데 이게 내년 개면연 물상이 이게 핵의 그 물상도 잡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실험 또 이게 내년에는 올해는 미사일만 쏘다 내년에 핵실험 들어가 버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또 유럽 쪽이 만약에 확전이 일어나 버리고 준전세 형태가 터져버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뭐 미리서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뭐 갑자기 용산은 그 국방부 청산도 이렇게 대두됐나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주 명리학상으로는 만약에 이 풍수상의 기운을 사주 명리학하고 접목을 시켰을 경우에 광화문으로 갔을 때하고 용산으로 갔을 때 이런 정반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기성세대들 간의 갈등 문제도 많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사이 자기들끼리에서 또 젠더, 남성, 여성, 젠더, 성갈등 문제도 이렇게 많이 불거져서 이게 2030 세대들을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딱 잘라서 2030 지금의 2030 세대는요.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 가정 속에서 자라서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기 권리나 자기 의사편을 딱 부러지게 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이 자라던 우리나라 이 상황은요.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게 정착이 됐고요. IT나 뭐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이나 이런 게 완전히 구축이 돼서 이거 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군부 독재들하고 싸워서 이게 민주화를 이뤄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개발 도상국 중에서는 선두주자를 형성해서 준선진국이나 다름없는 이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 2030 세대가.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은 군부 독재 시절의 그 엄혹함을 반민주, 비민주 사회를 이 몸으로 체험을 못한 세대들이지만 반면에 이 세대들은 그게 자기 나아서 여지껏 자라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민주라는 개념은 자기들 생활 속에 박혀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그 사회에서 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들의 가치는 민주가 가치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은 그거를 누리면서 이게 공기처럼 누리면서 이게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이미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고 자연스러운 개념이고 공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냥 이들 세대에서는 최대 가치는 좀 더 자기 이 개인적 자유를 구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정한 시스템을 원하는 이게 최대 가치자 최대 화두인 세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전의 기성세대들은 특히 군부 독재 시절을 혹독하게 체험했던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학 다닐 때 이게 화염병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데모라도 한번 해본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이니 뭐 이런 건 마저도 이게 민주화가 돼야지만 담보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 가치는 아직도 민주인 거예요. 민주화 자유.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이미 이전 기성세대가 지금 2030 세대 간의 MZ 세대라 그러죠. 이들 세대 간에는 이게 자기들 삶에 있어서 최대 하도 내지는 사회에서 이뤄낼 최대 하든 최대 가치가 이미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 2030 세대들이 그 비민주적이어도 괜찮다는 혹은 독재적이어도 반민주적이어도 괜찮다는 세대들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들은 이미 이게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게 공기처럼 익숙해버린 가치인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깨는 상황이 와버리면 다시 일어서죠, 이 사람들. 이 젊은 세대 다시 일어섭니다. 젊은 세대들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국임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리고 왠지 이게 중진국 개도국으로서 이게 그 위화감이라든지 컴플렉스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자녀 때는 형제들이 넷 다섯 명 평균 이랬으니까 또 이게 자연스럽게 어려서 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게 상황 때문에 허락이 안 돼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제하고 이게 바라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이 조직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길들여진 세대예요. 근데 2030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임살도 없고 이미 우리나라 세계 어디 나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나라가 된 상태에서 세계 여행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더군다나 인터넷 유튜브 활성화가 돼가지고 외국의 삶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 2030 세대에서 한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게 됐고요. 또 전 정권에서 이렇게 위축돼 있던 하다못해 정치인들, 야당 국회의원들도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불연히 촛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민들하고 이게 함께 대호를 짜가지고 이게 성공으로 이끌어낼 때까지 이 촛불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동참한 세력도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30 세대들이 독재를 체험해보지 않아서 반민주적 정권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공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잘못 흘러가서 짝퉁 공정을 부르짖은 정권이었다는 게 이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유처럼 공기처럼 이게 누리던 이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회가 권력이 들어섰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다시 촛불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다만 본인들
그 대선에서 투표한 거에 대한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를 체득해야지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이들 그리고 이들 후손 세대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그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자산으로 남는 거죠. 촛불혁명은요, 4.19 미완혁명이라는 4.19 혁명을 현대에서 완성시킨 현대판 혁명입니다, 이거는. 신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주축들이 바로 이게 국임살 없이 자란 이 2030 세대들이 주축이었던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 뜨고 난 이후에도 이 2030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개인적 삶의 어떤 자산이고요. 이들이 이제 형성하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들은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다음에서는 약속드린 대로 그 이재명 후보는 재기가 가능한지 다음 대선에서 대권 주자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이 선택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